사업단이 주관하는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벌스 엔지니어링 위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윗색 전남지역 사업단 부단장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재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한 애도를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하여 묵념. 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전남에서 갑지에서 오신 여중고 중학생도 있나요? 여중생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 230여 분이 이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카메라에 정착된 거요. 공학하면 카메라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남자들이 마이크 말고 마이크랑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쉽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달려 있는 거. 현대 사회에서의 이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도 사실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에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고 학문 분야에서도 융합의 시대이고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도 디자인 분야가 각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산업 현장에서 이 굴뚝 형식의 이 엔지니어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반은 여성이고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공학을 남성만이 전유물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공학에서도 디자인의 이 필요성이 지극히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디자인 쪽에는 바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섬세한 보살핌과 디자인이 필요를 합니다. 기계에서도 이 기계 설계, 조선 해양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설계 분야입니다. 그 설계 분야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기술이 핑크로에 핵심입니다. 달린 바로 마이크잖아요. 건축도 저도 이제 우선- 공과대학 출신의 건축학과 아니, 핑크로요. 교수입니다만은 그 설계 분야가 마이크는 가장 뭐- 핵심입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목포대학교 건축가의 이게 절반은 건전지 어떻게 여학생들이 열어봐야 되나요? 가지고 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자인 분야는 아니 여성 마이크에는 뭐 건전지가 학생들이 있어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크로에 장착된 거. 현재까지도 공학도의 대부분은 네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싱글에 세상은 맞춰놨어요, 변하고 제가 있고 지금. 디자인 시대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다른 어떤 03이요. 기존의 여성들이 진출했던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이크는 제가 지금 기회와 확인을 못할 것 같은데.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공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공학에 많은 이게 관심과 원래 흥미를 가져주시길 핑크로에 부탁드립니다. 장착되는 아마 거는 배터리가 오늘 필요가 이 자리에 없죠. 오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그 성견 지명이 있어서 네, 이 네. 공학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그 재능을 이 기회에 마음껏 그 개발해 보시고 발휘해 이게 좀 보시고 너무 멀어서 앞으로 볼까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좋은 그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학은 여성을 배척하지 네. 않습니다. 차라리 여성들의 참여를 네, 적극 제가 한번 잘 더욱더 기다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생각보다는 기존의 여성분들이 진출했던 분야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많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희 목포대학도 대학의 3분의 1이 공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과대학이 이 목포대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공학이 절대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학에 대한 들어와야 되는데. 희망과 그리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켜고 올려놨어요. 부디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배터리 방금 넣었어요. 공학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이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쌤이 되기를 확인하고 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경험이 여러분한테 맞지? 많은 네, 도움이 저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즐겁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에서 공과대학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애정어린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청 장만채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전라남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장시준 과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장시준 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교육감님이 꼭 오셔야 되는데 국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준비하신 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배터리도 위에 안 들어가잖아. 축사 손이 빠졌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님과 위셋 전남지역 사업단 박복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공학 소녀시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우리 학생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가치를 창출하여 특화된 경쟁력을 보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남도 교육청은 위셋 전남지역 사업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지금은 공학 소녀시대, 기술점 가정 교과목 강의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최하는 지금은 공학 소녀시대는 우리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공학 분야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여성공학 인력 양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학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남 지역 각 대학의 공과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우수한 공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습 위주의 체험활동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과학 및 공학 특강을 통해 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많은 여학생이 이공계에 진학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위셋 전남지역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 역량이 강화되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로 진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창의 공학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의 여성공학도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껏 즐겨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친근한 공학체험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14년 7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장만채 이상입니다. 교육감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전남지역 사업단은 플랜카드 위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대단, 전라남도 도청,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6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모든 사업단들이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참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아주 날이 잘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고등학생에게는 과학과 공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전공 역량을 강화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재 육성으로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GW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과대학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마음껏 체험하시고 여성공학도로서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부원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하면은 특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가는 데는 학생처장님 그리고 입학본부장님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눈여겨두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정말 목표에 그런 하나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단장님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참석해주신 영암여자고등학교 김성환 선생님, 고흥여자중학교 문병종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목포대학교와 그리고 특히 목포대학교 공과대학의 차량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GW 프로그램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찰 뒷면에 일정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면 10시 40분부터 이곳에서 네 분의 공학자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학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점심을 위해서 박물관 밖에서 인솔하는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층식당으로 이동 후 식사를 마치고 또 인솔자 언니 오빠들과 함께 팀별로 해당 창의공학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공학 시험 프로그램 및 온라인 멘토링을 마친 후 다시 4시 40분까지 이곳 박물관 대연당에서 집합하여 수료식을 진행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시 문제가 발생하시면 일정표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행사가 약간 미뤄졌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잠시 앞으로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께서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학생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걸터 앉으면 돼요, 의자. 네, 걸터 앉고요. 네. 그 다음에 뒤로 한 점만 더 쓰게요. 교수님 앞으로. 네. 앞에 정면 카메라 확인해주세요. 좀만 숨겨주세요, 교수님. 좋아요. 네. 미디어 제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공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무슨 일이나 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강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아주실 목포대학교 박순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차주환 교수님이십니다. 참고로 차주환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젊으신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배민석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오신 아름다우신 고분자공학과 장기혁 교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분의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환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주환입니다. 제가 제일 어린 젊은 교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였고요. 저보다 더 어린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에서 두 번째가 되었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저는 이제 해양시스템공학과라서 여러분들이 좀 주위에서 보통 접하고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조금만 얘기하도록 하고, 앞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또는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제목에 나왔다시피 미래 결정 장애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좋죠. 왼쪽은 이제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 상쾌한 팥빙수고, 오른쪽은 아주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케이크랑 과일이 있는 팬케이크입니다. 자, 팥빙수 드실 분 손. 월등히 많네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팬케이크 드실 분 손. 예, 좋죠. 네. 이건 뭐 그냥 그림으로만 만족하십시오. 잘 나오고 있나요, 마이크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실 뭐 먹자고 할 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떡볶이인데 왼쪽 떡볶이는 아주 매콤하고 그냥 쫄깃쫄깃한 쌀떡볶이 아시죠? 오른쪽은 뭐 라면, 계란, 오뎅, 햄, 만두 다 들어 볼볼 끓어 나오는 즉석떡볶이. 자, 쌀떡볶이 드시고 싶으신 분 손. 즉석떡볶이 드시고 싶으신 분 손. 아이고 반반이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네요. 다들 조금 확실하게 드신 것 같습니다. 안쪽에다가. 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예들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경우가 지금 내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한참 많이 하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뭐 해법은 아니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해봤던 얘기들을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를 꺾어지고 가면은 뭐 오아시스가 나오는지 뭐 사막이 나오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을 알려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나침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길의 예를 든 것이고, 실제 미래를 결정하거나 전공을 결정할 때는 이걸 해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때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하는 상황이었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전공을 뭘 택해야 되고 가면 어떤 직업이 있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쌓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길을 이미 가고 있고 그 끝머리에 도착한 사람한테 어떻게 길을 왔는지, 가보니까 어떤지, 또는 가서 어떤 점이 좋은지, 혹시 뭐 일을 갔더니 뭐 후회하는 건 없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물어보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뭐 전문가가 주변에 뭐 선후배가 있다, 선배가 있다, 또는 뭐 주변에 동네 아저씨가 전문가더라, 또는 뭐 친척, 삼촌이 이분의 전문가더라라고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극히 좁은 경우 내에서 있을 것이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해양 쪽, 조선이나 해양 쪽에 대한 전문가고, 저한테 혹시 이쪽의 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확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로 가면 몇 프로의 확률로 갈 수가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랑 아무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갑자기 오픈대학교 해양시스템학과 차장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쪽팔리고 그러겠죠. 그렇죠? 겁도 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래랑 관련된 거라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면은 어느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여기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또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지도 교수님인데,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이랑 굉장히 얘기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전 남자니까 이제 군대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대학에 가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도 교수님께 찾아갔더니만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대학원에 와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진학을 시켜주시고 그 길들을 밟아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교수님께서는 저의 적성을 파악하시고, 너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박사과정에 꼭 진학을 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주고, 너가 이런 것들을 스킬을 잘 명망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연구원 또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길을 잘 따라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뭔가 그쪽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옆에서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돼야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길을 알았으면 이 길을 내가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지 가지 못할 길일지를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전문가의 그 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지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어울리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로 피곤한 일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의사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쉽게 말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을 진짜 못해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수학을 다 잘하니까 어쩌겠죠. 이공계적으로. 그렇죠? 네. 수학을 못해요. 물론 수학이 못해도 와도 돼요. 하지만 수학자는 조금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확률상으로. 뭐 이런 거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는데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뭐를 배웠냐면 기계, 바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나갈 수 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좋아한다고 갈 수 있는 건가는 아니죠.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렇죠? 다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반려동물 전문가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자기가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 초등학교 때 저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설마? 저는 어렸을 때 고무동력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즘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모형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손으로 만지는 거 너무 좋아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그런 거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피를 보고 뭔가 생명의 윤리를 다루고 하는 부분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명공학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엔 제가 너무나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여고생들 패션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패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진한 패션이죠?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 이 정도 여러분들 한 10년 선배들이 입고 다니던 옷입니다.
치마기는 굉장히 길고요. 삼선 슬리퍼에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이게 최고의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좀 너무 곱고지만. 하지만 이게 유행일 때 전 참 웃겼어요. 왜냐면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1960년대에도 이런 긴 치마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는 약간 짧은 치마가 유행에다가 또다시 긴 치마가 유행에다가 지금은 또 다시 짧은 치마가 유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복만 해도 이렇게 계속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렇죠? 또 하나. 서울대학교에는 에너지자원공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어요. 굉장히 이름 좋아 보이죠. 그렇죠? 요즘 핫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 대하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다루는 그런 학과인데 이 학과 나오면 취업 정말 잘 되고 모든 석유 화학 회사라든지 심지어는 에너지 회사라든지 갔을 때 다 갈 수 있는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학과예요. 이 학과가 옛날에는 무슨 학과였냐? 방산학과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방산학과가 이름 바꿔가지고 에너지학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방산학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방 방산학과였어요, 이 당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대에는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에도 각광을 받고 변모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보면 전 조선해양 전문가입니다. 조선소에는 배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양 구조물 같은 것도 짓습니다. 이거를 조선 분야, 해양 분야라고 나눠요. 옛날 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조선과 해양의 분야의 비중이 8대2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양부서로 발령이 난다? 그럼 좌천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죠. 회사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저취급을 받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의 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조선대 해양의 비중이 3대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양부서에 마지못해 쫓겨났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더니만 그 사람이 현재는 연봉 2억을 받고 주 4.5일만 근무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스카웃돼서 거기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돌고 돌아요. 지금은 뭔가 굉장히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분명히 뜨는 날이 오고 지금은 이게 대세 같지만 나중에 분명히 대세가 주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창 핫 이슈고 대세인 거를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야만 반드시 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왔을 때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나만 할 줄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저는 저 가치를 그때 엄청나게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 쉬운 길 이런 걸 택하지 마시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길, 안 가는 길, 깊이 가는 길 그런 길들을 자진해서 가시는 게 미래의 어떤 진로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공계열은 조금 인기가 좀 없죠? 요즘 어때요? 문과 대 이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과가 많아요. 문과가 얼마나 많아요? 4대3 정도? 비슷비슷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하여튼 여러분들은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조금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은 이공계 계열 쪽으로 일단은 진출하셨고 그 다음에도 앞으로도 세부 전공을 잡아가신 데 있어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시면 사실은 분명 나중에 빛을 발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버지랑 저예요. 어렸을 텐데 제가 박사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주하나, 조선에 박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니 그냥 일찍 회사 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게 최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가장 좋은, 제일 잘 되는 방향을 아무런 사심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 말씀 맞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는 하되 어떤 미래에 대한 선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당시에는 조선해양 분야에도 이제 박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공부 더 해서 좋은 게 낫겠습니다 했고 부모님은, 아버님은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가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냥 누군가 한 명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그렇지 않겠니라고 그냥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가 간 길에 대해서 아버지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되 하지만 그건 어떡하지나 여러분들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을 여러분들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항상 곁에 두세요. 항상 주의해 두세요. 그런 것들을. 무슨 말씀이냐? 왼쪽에 의사고 오른쪽에 변호사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의사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비율이 있겠죠. 그렇죠? 변호사 부모를 둔 자녀가 변호사가 되는 비율보다 훨씬 더 이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의사 부모 밑에 의사가 많고 변호사 밑에 변호사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응? 힘들어서 다 힘들어요. 의사 부모의 자녀들은요 병원에 자주 갑니다. 아버지 따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도 둘러보고 옆에 가서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많대요. 근데 변호사 부모의 자녀들은 법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 아버지랑 같이 가서 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옆에서 계속 의사에 대한 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나 의사 되고 싶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런 걸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정하셨으면 항상 주변에 두고 항상 뭔가 경험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진로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간단하게 짧게만 조선의 양은 여러분들 듣고 보기 어려운 거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배라는 거 굉장히 커요. 배라는 거는 길이가 300m 이상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운동장 100m를 3개 묶어놓은 대각선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63피팅 하나를 눕혀놓으면 대충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얼마짜리냐? 1200원에서 2400원 정도가 됩니다. 해양구조물은 8400원에서 2.4조 원. 이거 감이 안 오죠? 그렇죠? 1500원, 600원만 치더라도 제가 여러 아는 사람한테 듣는 예인데 연봉 1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배 한 채 살려면은 1500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백제시대 근초광 때부터 돈을 1억씩 모아야지 지금 탈 수 있어요. 배를. 그쵸?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활동부대는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국제에서 활동을 합니다. 국내에서 배를 만드는 경우, 국내에서 배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해외 사람들이 사갑니다, 배를. 그러니까 해외, 국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 조선해양이 많이 산업이 죽었네, 많이 하지만 사실 보면은 이게 지난 2011년 마지막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출 기여도예요. 조선해양이 계속 상위권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말씀이고 배를 주문받는 양, 얼마나 많이 주문받느냐라는 것도 잠깐 중국 혜택 내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우리나라가 이 주문받는 양을 다시 또 키워나가서 현재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선소도 지금 역대로 상위에 다 한국 조선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선해양 불황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지금 이제 불황 때 들어온 거예요. 또 호황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불황이라고 해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불황일 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예전에 호황을 누렸어요. 예? 근데 호황이라고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학생들. 그 학생들은 지금 불황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황 때에 들어오면 나중에 또 호황을 겪을 때가 올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가는 건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좀 다른 얘기만 연봉도 많이 줍니다. 연봉 3위에 다 레크돼 있어요. 1위, 2위, 3위입니다. 대졸 초임입니다. 5,4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죠. 대졸 초임. 그러니까 연봉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이고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복습했지만 컨테이너를 수급하는 컨테이너 선, LNG 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여객선 이런 게 있고요. 보기 좋은 거 보여드리면 초보와 여객선 멋있죠. 한번 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못 타봤어요. 좋죠. 여기 상가가 있어. 이런 극장도 있고. 심지어는 배 위에서 보드를 타요. 보드를. 좋죠. 자, 해양 구조물에는 뭐가 있냐면 석유를 채취하는 그런 구조물, 그 다음에 바람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력, 그 다음에 요트나 해양 내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활주로도 이제 바다에다가 끼워서 할 수 있는 초대형 구이식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 미래 어떤 진로, 전공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를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정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의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은 황정화 박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방금 차주환 교수님 너무 재밌게 강의를 잘해주셔서 제가 모르던 조선 해양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돼서 기뻤는데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할 건데 좀 잘 들리나요? 저 목소리? 예. 저는 여기 제 이름 나왔는데 예. 저는 우주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저는 좀 스케일이 큰데 저는 우주와 천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밤에 별 보는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저는 밤에 별을 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태양을 관측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우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가 하는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우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보기 위한 현장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 우주에도 날씨가 있을까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우주에도 날씨가 있을까요? 네. 날씨가 없다면 제가 들고 왔을까요, 제목으로? 네. 제 강연을 들으시면 어떤 날씨가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지금 대전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멀리서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남 지역 사업단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전남 나주에 있는 전남 과고를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강연을 이렇게 모여서 듣고 체험활동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각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 오늘 강연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주에도 날씨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직업은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입니다. 스페이스 사이언스를 하는데 어떻게 우주과학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주과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오늘 들고 온 건 우주환경 얘기인데 우주과학자 우주환경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우주 날씨 예보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첫 그림은 이걸로 시작할게요. 네, 이게 접니다. 옆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이 뭔지 아세요? 몇 살 중이죠? 아리랑 위성.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랑이나 천리안이나 무궁화 위성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것들은 상용 위성이에요. 그리고 수 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용 위성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사와요. 그리고 그런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들은 정지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정지궤도 위성들은 수톤 규모예요. 수톤 규모의 위성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순수하게 과학 임무로만 띄워지는 과학 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은 우리별이에요. 우리별 1호는 1992년에 러시아의 발사기지에서 발사되었고 1992년에 러시아 기지에서 발사된 그 인공위성을 만든 게 저희 실험실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물리학과 우주과학 실험실을 나왔는데 그 실험실의 선배들이 만든 게 저 인공위성의 전신이에요. 이 인공위성이 현재는 이름을 시리즈를 바꿔서 과학위성 1호로 바꿨는데 이게 우리별 네 번째 위성이에요. 우리별 1호, 2호, 3호, 4호 네 번째 우리별 4호가 띄워지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과학위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인공위성이 100kg급쯤 됩니다. 100kg급. 100kg급의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아세요? 3년 6개월 걸렸어요. 3년 6개월 걸려서 몇 명의 과학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100명의 과학자가 붙습니다. 저와 같은 물리학자가 있고 항공학자가 있고 기공학자, 전산학과, 전기전자, 전기공학자부터 시작해서 산업디자인학과까지 붙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붙어서 인공위성 하나를 3년 내지는 4년 걸쳐서 만드는데 인공위성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대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인공위성의 수명은 보통 1년입니다. 1년.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나가 있는 우주의 환경이 인공위성이 살아남기에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왜 가혹하냐면
뒤에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연구하는 게 그 우주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인공위성이 지금 보시다시피 수많은 반도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CPU, 메모리, 그다음에 밖에 보이는 이 많은 부품들,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자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 부품에 제일 민감한 방사선, 고에너지 입자들, 그리고 자기장, 그리고 온도, 그 모든 것들이 인공위성이 밖에서 버텨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힘든 게 그 방사선 문제인데, 제가 그 방사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발사 직전에 2003년 9월에 찍은 사진이고, 이 인공위성도 한 1년여 살다가 지금은 살아는 있는데 제 임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걸린 거 알고 계세요?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2014년 4월에. 거기가 제가 일한 인공위성 연구센터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번을 하고 싶은 게,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스페이스는 모든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거, 그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주에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주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보통 한 3, 4년이 걸린다고 치고, 그 외의 시간들에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죠. 우주를 보는 커다란 눈, 이게 우주 망원경. 이게 지금 지상에 있는 국립보현산 천문대,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태양 플레어 망원경이에요. 이 태양 플레어 망원경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관측하는 지상 망원경이고, 그리고 국립 소백산 천문대가 있고, 이거 두 개만 국립 천문대고 나머지 영월 천문대나 뭐 기타 등등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립 천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과학자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우주 방사선 연구인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조차도 우주 방사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게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물론 지상에도 내려오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방사선을 맡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측정하는 실험을 직접 항공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 조종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들어갈까요? 이거 지금 지난주 일요일날 저녁 8시 뉴스 데스크 네,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아주 짧게 잠깐 나오는데, 아니요, 앞으로 가서 동영상 켜셔야 돼요. 네, 거기 좀 마우스 아니요, 인터넷 아니고요. 이거 심어놨는데 뭐 아무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면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네. 동영상이 재밌는지 아까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쨌든 지난 일요일 뉴스라서 제가 따끈따끈해서 들고 온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8시 뉴스데스크 얼굴 보이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조차도 여러분들 방사선에 픽폭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직업을 누가 물으면 우주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우주과학자가 정의하는 우주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태양계, 여러분들 솔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태양계인데, 솔라 시스템,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걀 노른자에 해당하는 당연히 태양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건 태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태양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든 행성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달걀 흰자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달걀 흰자. 노른자 말고, 노른자가 태양인 건 알겠고요.
달걀 흰자에 해당하는 것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풍이에요. 태양에서 불어나온다는 바람 같은 의미의 태양풍자고 부르는데 사실상 바람이 아니죠. 이 태양풍을 이루고 있는 게 뭘까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행성을 뒤덮고 있는 이 태양풍에 이루고 있는 거는 우주의 99%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상 이건데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 자, 플라즈마 들어보셨어요? 자, 태양에서부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고에너지에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플라즈마가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전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끌고 나와요. 태양 주변에서 끌려 나온 자기장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입자와 자기장이 지구에 그대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 지금 지구와 달까지 이 달걀의 흰자들이 겹쳐오고 있죠. 여기가 지금 태양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우주과학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범주가 넓습니다. 우주과학은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낸 물체 중에서 인공적인 물체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땅을 밟고 서 있는 지표에서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물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공 물체 중에서 여러분들로부터 가장 멀리 나가 있는 것의 이름이 뭘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속삭여서 네, 답이 있는데요. 보이저 1호입니다. 보이저 1호예요. 인류 역사상 첫 태양광 바깥 외출, 이거 과학부원 2013년 9월호 기사 제가 쓴 건데 보시면 여기 지금 태양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동심원이 보이고 여기가 지금 태양계에 해당합니다. 하나만 지금 적도면을 벗어나고 있는 명왕선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고요.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태양계의 끝에서부터 정확하게 4배의 간지름 끝에 이 경계면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 경계면의 이름은 서답게 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경계면의 이름은 뭘까요? 태양권이에요. 태양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태양계보다 한 4배 정도 간지름의 이 경계면에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물체 중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보이저 1호 인공위성이 걸쳐져 있는데 태양권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할까요? 태양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지금 공간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나가서 발을 딛고 있는데 여기가 태양권인지 아닌지를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풍으로 구분합니다.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거대한 입자들의 흐름, 그걸 측정하는 관측기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관측기를 탑재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들고 있는 건 그 인공위성의 탑재체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측정을 해봤을 때 더 이상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 플라즈마의 흐름이 관측되지 않을 때 거기를 경계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저 1호가 지금 태양 경계면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작년 네이처 뉴스에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보이저 1호가 왜 아까 제가 인공위성의 수명이 얼마 된다고 그랬죠? 1년. 보이저 1호 발사 언제 됐을까요? 눈이 좋으신 친구들 여기 보일 거예요. 제가 썼어요, 이 기사. 어디인가에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부원 보세요. 아니요. 네. 여기 어디가 지금 써 있습니다. 2000년이 아니고 1900 시도를 좋았어요. 77년이에요. 1977년에 발사한 인공위성이 무슨 수로 얘는 지금 몇 살이죠? 아직도 살아있어요. 얘는 뭘로 살아남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에너지를 뭘로 충전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태양을 보려고 태양 전지판을 쫙 펼쳐서 태양 볼 동안 충전하고 안 볼 동안 방전하고 이걸 거듭합니다. 사실상 인공위성의 수명은 배터리요. 네, 태양 전지에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수명이 단축되는데
얘는 태양을 보지 못해요, 사실상.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 태양이 어딘지 알 수도 없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을까요? 용기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여기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얘는 38세예요. 왜? 우리나라는 아니고. 38년 동안 살아남은 비법은 뭘까요? 답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인데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말로 설명할까요? 보이저 1호에서 나오는 보이저 1호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양성자의 관측치를 음악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제가 만들고 있는 탑재체가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라고 해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세는 장치를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장비가 보이저 1호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 개수를 세요. 입자들 개수를 세서 그걸 음표로 하나, 둘 이렇게 매칭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바이올린으로, 하나는 피아노로. 그래서 현악 이중주 만들어서 이것도 YTV와 MBC 뉴스에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어쨌든 보이저가 그런 선물을, 천상의 선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여기 앞에 보시면 고천문 관측기기들이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고천문 기기를 복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주로 떠올릴 스페이스 텔레스콥, 우주 망원경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 여러분들 영화 콘택트 봤어요? 조디 포스터 나오는 전파 망원경 쭉 일렬로 서 있는 그런 전파 망원경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전파 과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과학 망원경을 분석하시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우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로 과학위성 사실상 이게 원래 이름이 과학기술위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로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해지는 바람에 그것도 발사한 이후에 이름이 정치적인 이유로 바뀐 건데 나로 과학위성으로 바뀝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로켓에 1단 로켓, 2단, 3단 다 발사가 분리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주까지 가서 살아남는 부분은 여기 빨간 뾰족한 첨탑 부분이에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바로 인공위성이고요. 로켓의 목적은 인공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고 궤도에서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미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든 미션 실패해요. 사실상 인공위성, 그러니까 로켓의 목적이 캐리어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올려놓고 정상 동작하는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문적인 그러니까 학술 명칭 STS-2C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을 보시면 여기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작합니다. 1992년에 우리별 1호. 이게 지금 아까 그 과학기술위성 1호의 첫 번째 92년. 그 다음에 우리별 2호, 3호. 여기 2003년에 제가 만든 게 과학기술위성 1호. 이게 영문 명칭이 STS-1이에요. 아까 나로 과학위성이 STS-2C가 된 거는 STS의 두 번째 위성인데 A, B가 실패했죠. 대기권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위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제가 제작했던 게 지금 이 위성이고 2000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직접 하나하나 납변지 다 하고 기계구조 깎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스페이스 웨더.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주에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나가 있어요. 그 인공위성 또는 우주선 또는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스페이스 웨더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태양 지구 사이의 공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많은 인공적인 물체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들이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스페이스 데브리스가 돼서 그 물체가 언젠가는 지구로 떨어져요. 그걸 감시하는 우주 감시부까지 포함을 해서 스페이스 웨더 부분은 나사와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쭉 넘어가서 여기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항공기 승무원들의 비행기 X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방사선을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죠. 태양 전지판이 손상될 수 있고 우주 비행사의 안전 문제, 우주선 문제, 다양한 우주 환경에 영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 알고 있죠? 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주위에 굉장히 복잡한 자기력 선들이 얽혀 있어요. 이 자기장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장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기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풍 얘기를 했었었죠. 태양풍은 지금 태양풍 안에 있는 게 고에너지 입자들, 양성자, 전자, 그런 플라즈마 입자들과 자기장이에요.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사실 만약에 지구에 자기력선이 없었다면 그대로 지구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그냥 맨몸으로 맞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태양 방사선을 몸으로 맞게 되면 모두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자기장 역전 현상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지구 자기장이 북극과 남극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찾아보세요. 이것도 그런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되는데 자기장이 역전이 되는 순간에 자기장이 0이 되지 않을까요? 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논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어요. 가운데 보일까요 혹시? 원래 다 보였던 거거든요. 밑에 좀 가서. 네. 아까 이렇게 해서 다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녹색의 태양입니다. 이거는 지금 태양이고 태양을 가장 근접해 있는 인공위성이 찍고 있는 거예요. 얘는 태양만 찍은 위성이고 이건 태양을 가리고 바깥쪽을 찍은 두 개의 탑재체를 찍은 영상을 좀 합성한 건데 보시면 태양에서 태양보다 훨씬 커다란 물질들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형상이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표면에 있는 코로나에서 거대한 물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 물질들이 만약에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깨끗한 화면이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양성자 프로톤 때문에 얘를 찍고 있는 지금 CCD 카메라가 일순간에 다 망가집니다. 아까 이렇게 노이즈 생기는 거 보셨죠? 그게 고에너지 입자가 지금 카메라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얼마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인공위성의 탑재체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상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오로라예요. 가운데 한번 보여주시죠. 태양입니다. 태양 주변에 끊임없이 물질들이 끊임없이 크고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양성자 전자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지구에 도달을 하겠죠. 지구입니다. 지구에 자기력선이 있어요. 그리고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양쪽 극지역으로 들어오죠. 양쪽 극지역으로 들어온 지구 대기로 들어온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에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막 부딪혀서 산란을 하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칸다나비아나 북위 65도 이상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데 오로라를 봤다면 지금 태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주환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태양 활동은 사실상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주기는 11년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3년이 태양활동 극대기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태양활동의 극대기라는 뜻은 태양의 표면에 흑점 폭발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태양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물질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게 최대 피크일 때가 2013년이었어요. 올해는 2014년이죠. 그래서 태양활동의 극대기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밑으로 올리면 네, 넘어가죠. 이것도 지금 동영상인데 태양에 현존하는 기술로 태양을 가장 정밀하게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어느 수준까지 보이는지를 아까 그 동영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웨더 모니터링 랩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금 매일 일하고 있는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자료들이 전 세계 자료들이 다 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종합통제실 같은 그런 방,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방으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것들을 저희 그룹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분석하죠. 그래서 예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 우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있는데 여기 한국과학상의대가 2012년에 하반기 우수 과학도 선정이 됐었는데 우주 날씨에 대한 예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 방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분석해서 오늘, 내일, 모레에 우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예보하는 일을 지금 저희 그룹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은 사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찾으시면 이메일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면서 하시는 우리 여성 공학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배민석 교수님의 강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배고프죠? 저도 배고파요. 지금 두 분 저 말고 한 분 더 그 강연 하실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제 제목은 영어공학도의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공학과에서 지금 대기 전공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창 뭐 기후변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중국발 스모그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환경공학에서도 대기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에 86,400원씩 여러분들한테 매일 지급이 됩니다. 통장으로. 86만 4천 죄송해요. 제가 배가 고파서 86만 4천 원씩 매일 지급이 돼요. 통장으로. 여러분들 어디다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금액을 하루에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예, 뭐 먹는다는 친구들도 있고, 예,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돈 어디다 쓸까? 예. 근데 이 돈이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 예. 여러분들 1초를 1원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그만한 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하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내가 어떠한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서 바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가져오게 되면 한번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도 잠깐 어릴 적 꿈 말씀드렸는데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여러분들 뭐 유명한 걸 얘기를 하죠. 저도 생각 없이 의사가 되고 싶거나 판사 되고 싶거나 때로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중학교 초반까지는 과학자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게 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상하면은 뭐 좀 더 유명한 거에 되고 싶어요. 저는 뭐 피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어쨌든 멋있어 보이고 좀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좀 선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나는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그 꿈을 정해놓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또 여러분들 시절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고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시절이었으니까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서 등등 내가 갈 곳이 정해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점수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환경적인 문제 사건이 하나 터졌었어요. 91년도였는데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페놀을 공장에서 엄청나게 누가 버렸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페놀이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염소 소독을 해요. 그런 말 좀 들어봤죠? 염소를 페놀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독성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해집니다. 굉장히 바람속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환경적으로 내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3 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북극곰이 이게 좀 어디에요? 그냥 얼음 위에 서 있죠.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 북극곰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얼음 위로 올라오는 바다사잖아. 그런 애들 아니 물고기들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서 있을 만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구가 아이스크림 같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 같이 찬 배가 고파서 아이스크림 같이 찬 지구 온도가 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녹아낸다는 거죠. 그때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환경적인 것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공학과에 이제 진학을 해서 환경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학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환경공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몰랐습니다. 저거 그냥 쓰레기 치우는 직업 아니에요? 뭐 아주 비하되는 말로. 근데 사실상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거하는 오염물질을 다시 에너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거, 대기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 폐기물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큰 꿈은 없었지만 공부하다가 재밌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 해도 되고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환경도 중요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목표대학교에 오게 됩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막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선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동차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 많이 먹는 삼겹살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관련된 산업화가 발전할수록 차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배 만드시고 해양구조물도 만드시고 반면에 나오는 독성 발암물질들이 여기 옆에 다 있습니다. 이 독성 발암물질들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엔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하여튼 다 나옵니다. 시커멓게 나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차 디젤인데 까만색 까만게 저게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뭘까요?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인데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 기체같이 보이는 거죠.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발암 물질들이 아직까지는 지구 인류 역사상 20%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80%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찾아내냐? 환경공학자들이 찾아내서 여기서 이러한 나쁜 물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공학은 저는 대기오염에서 여러 가지 분석 실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제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날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중국에서 날라오는 물질 중에 뭐 굉장히 발암성이 강한, 그래서 막 요즘에 중국발 스모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작 중국발 스모그는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발암물질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공학을 많이 전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 교수님께서 열심히 배 만들면은 배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밝혀내는, 근데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지구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그 아이스크림 같은 지구를 보여드렸는데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뭐 오늘도 상당히 좀 어저께까지 더운 날씨였는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경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겨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 여름에는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구가 3도, 4도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구가 멸망하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멸망합니다. 왜 그렇죠? 일반 지구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바이오스피어라고 그러죠. 하나의 생명 유기체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 바깥, 대기가 뜨거운 거지 지구 자체가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몇 도, 일반적으로 신체는 몇 도가요? 36도. 2도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상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3도, 4도 이상이 돼서 몇 년 있으면 지구는 거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환경공학자들이 많이 밝혀내죠. 뜨거워지면은 아시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홍수, 그다음에 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이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3도만 상승하면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물질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물질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배에서 나와야 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나오는 물질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이 아열대권으로 진입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인공위성 말씀하셨는데 인공위성에도 우리 기후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측을 하고 해양에서도 관측을 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우리 지구를 우주를 하고 싶지만 우주는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지구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공학적인 인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공학적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이라고 인천에 설립됐습니다. 여기 채용 인원만 1차적으로 4,000명이에요. 4,000명.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데 여기다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환경공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갈 곳이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건드렸지만 여러분도 군단위까지 전부 다 환경부서가 있습니다. 그 환경부서가 있고 그 군단위에 해당하는 환경부서에서 환경공학자 특채를 뽑아요. 공학자.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장 공학도로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과 환경공학과입니다. 또 온실가스 규제가 언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격증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오염, 지구 온난화 등등.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인터뷰를 제가
KBS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저는 나 같은 전문가 찾지 말고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촉박한 것들을 다 해결하려면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거는 한두 명의 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환경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공학과가 공대 내에서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한 30% 됩니다. 30%. 네, 반은 넘진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높고 그만큼 여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졸업생들이 뭐 공장 그런 데는 좀 가기가 좀 힘들겠지만 전문위원으로서 분석자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을 어떻게 제어할 거든지 설계자로서 굉장히 그 졸업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치고 여러분들도 그 올바른 생각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좋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민석 교수님은 제 바로 2층 방을 쓰시는데 항상 재밌는 강의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의 우리 장비현 교수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시간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그 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제가 50분까지 이 좋아하는 건 저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네, 방금 우리 배민석 교수님께서 제가 가서 우리 배 교수님께서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저도 꿈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그 멘트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가시면 저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여러분들 시절에 제 꿈은 뭐였냐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현명한 엄마와 그 다음에 아주 어진 아내가 되는 신다인강의 같은 그런 이제 여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한 가정에서 자식을 낳아서 또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서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모양처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모양처의 꿈을 이뤘고, 그래서 꿈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미국이라는 더 큰 곳에 아기한테 이제 어떤 더 큰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둘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면 전혀 이제 없는 그 뭐 맨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둘이 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지금 상자인데 식탁도 없고 그래서 둘이서 그냥 간단하게 밥을 놓고 쭈그리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근데 이제 당당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 틸든 미들스쿨이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백악관 옆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거기는 워싱턴 DC다 보니까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애한테 이제 많은 경험을 주려고 이제 하여튼 그게 저는 처음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제가 달려오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 아이의 엄마면서 지금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에서 제가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면서 지금 사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경남 진주라고 하는 아주 소도시에서 시골에 있는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 아기한테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유럽의 그런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학술적인 그런 데서 제가 꿈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꿈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해왔고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은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은 저는 평생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은 저는 지금도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모양처의 꿈도 이뤘고 또 당당한 제 직장도 가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 애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이제 꿈이 외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꿈이고 근데 이제 외교관이 되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제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애는 애 인생이고 또 저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제 인생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새로운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도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계획을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 그죠? 뭐 이거는 이제 틀에 박힌 이야기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꿈은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또 생명공학이라는 길이 그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어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NIH라고 하는 미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일하는데 거기가 전 세계의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과 의료기술과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암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데서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공학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떤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의사나 어떤 그 약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학도들 그러니까 요즘에 기계공학 뭐 아까 뭐 환경공학 뭐 다 했었지만 기계, 컴퓨터, 생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하는 고분자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서 이런 치료할 수 있는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가 새로운 분야가 생명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간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맞춤 아기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여성분들 일도 바쁘고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공학은 맞춤형 아기. 그래서 시험관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키워서 아기를 이제 그 수정란에서부터 아기를 키워가지고 아기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 생명공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인조인간을 위한 인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뭐 이거는 이제 뭐 유전자 변형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 여러분들 질로 꼬매잖아요, 그죠? 그럼 아프죠? 근데 아프지 않고 본드로 붙일 수 있는 생체 접착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거는 홍합이죠, 홍합. 홍합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상처난 부위를 본드로 붙이면
흉터도 안 나고 아주 손쉽게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관절염 치료하는 것도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께서 이 마이크로 RNA라는 걸 가지고 이제 네이처.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수님이 하시는 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암을 치료할 때 이제 어떤 암을 굶겨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공학의 한 분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하철도, 그죠? 끝없이 아까 우주도 말씀하신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고 나는 여자다, 여학생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하게 공학이라고 하는 남성들의 어떤 그 새로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고정관념을 깨고 뛰어줄 수 있다면 우리 꿈을 가지는 그런 여성공학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여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죠? 배고프지만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수님들과 학사님들 같이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진행해 주신 우리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그리고 링크산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순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심정은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열나죠, 열나. 교수님들이 의욕에 넘치셔서 시간을 다 했다는데 아무도 안 지키셨어요. 저는 지킵니다. 무조건 20분이면 끝납니다. 아니, 12시 10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식탐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오늘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크 콘서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김제동. 맞죠. 김제동 희망 콘서트. 또 내 마음은 힐링을 위한 마음 콘서트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콘서트를 공학 희망 토크 콘서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한번 서로 소통을 한번 하죠. 김제동 박수 한번 칠까요? 5번까지 김제동 박수. 자, 하나 하면 딱이죠. 자, 한 번. 자, 2번, 딱, 3번, 4번, 5번은 어렵습니다. 아세요? 딱, 따다다. 자, 마지막 5번. 고맙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이 소녀시대예요. 아시죠? 네. 소녀시대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소 한번 띄워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을 시방 대단히 환영합니다. 소녀시대 전라도 버전이에요. 제가 이제 4분 강연자의 강연을 다 듣고 주제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랬는데 우연히 차주환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황정아 박사님이 받았어요. 또 배민석 교수님 던지면 장미경 교수님이 받았어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차주환 교수님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맞죠? 네. 그러니까 황정아 박사님이 난 우주의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받았어요. 맞죠? 네. 제가 황정아하면 생각나는 사람. 황정은 황정아 동생이고 황정아 에딩드러스 뭐 많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었는데 세 아이의 엄마이며 우주를 연구하는 30대 젊은 과학자 1990년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의 여주인공 실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민석 교수님 뭐라 하셨어요? 여학생도 전문직의 꿈을 키우자. 그러니까 장미경 교수님 뭐라고 답했어요? 난 생명공학부의 길을 찾았어. 어때요? 맞죠? 네. 그래서
방금 SMS로 질문을 받았는데 4개의 질문이 왔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 다 공통적인 질문이 되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강연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전화 보니까 SMS 문자로 또 답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그 질문을 첫 번째는 이 순서대로 나오고 다음에 바꾸고 한 4번 정도 질문하다가 10분 되면 무조건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미 질문 줬으니까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학생들의 장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학교 수업 외에 지금 가장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맞죠? 여러분들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차정원 교수님. 예, 저는 사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학교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꿈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전문가를 꼭 찾아서 꼭 만나 뵙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그 경험을 꼭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단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혼자 가서 쪽팔리시면은 2명, 3명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물어보고 그러세요. 예. 맞죠? 예. 자, 다음에는 황정아 박사님.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셋의 온라인 멘토링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위셋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로 멘토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밑에도 사실 10명의 멘티들이 있는데 각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 여대학생, 여대학원생들이 멘토를 선택해요. 분야별로. 환경공학이든 물리학과든 뭐 각 분야 연구소와 교수님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위셋 홈페이지에서 멘토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수용을 하면 1대1 매칭이 이루어지면 개인 대 1대1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열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1대1로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해외나 연구소 탐방 같은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그런데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수업 외에 제일 하여야 할 일들이 뭐라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게 정보를 찾으세요. 우주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민경 교수님. 네, 학교 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물론 우리 지금 현실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어떤 여건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행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학기 중에 힘들겠지만 방학 동안에 뭐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도 괜찮고 서울에 있는 거 대전에 뭐 괜찮고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데 여러분들이 공부 외에 그런 연구원이나 대학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한 번 더 어떤 구체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배미숙 교수님. 예, 짧게 얘기해서 아까 팥빙수하고 팬케이크 중에 저는 팬케이크 선택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예, 그 여러분들 일단은 관심이 본인한테 무엇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관심 대상에서 나는 이 정도면 내 열정을 한번 쏟아부을 수 있겠다. 3가지 정도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어떠한 팬케이크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4분의 강연자는 우리 차주환 교수를 빼놓고 거의 여러분들만은 자식이 지금 있죠. 자식들과 얼마만큼 소통하는지 다음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김천에서 노폐하다 파택당했다. 여러분들 아시죠? 김천에서 노폐하다 파택당했다. 몰라요? 차주환 교수가 아는 것 같은데? 김밥 천국밖에 모르겠습니다. 김천. 자, 김밥 천국에서 앞에서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다가 파도 어때? 파택당했다.
파들 어택. 아파트 다녔다 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안 써요. 그런 거안 좋아요. 그럼 헐 한번 해주세요. 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8분이 남았어요. 요즘 여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졌어요. 여러분들 공상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간의 갈등, 장래에 대한 불안, 건강 및 예모에 대한 불안, 일선에 대한 갈등,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에 대한 갈등.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여학생이라 되면은 여학생들이 가장 고민할 사항이 뭐가 되겠어요? 차정환 교수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도 뭐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성에 대한 갈등이긴 한데요. 한 3년만 지나시면 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시니까 아직은 그 고민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가장 고민은 되겠지만 좀 더 3년이라든지 5년 지난 미래에는 더 넓은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들이 주어지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남겨두시고 저는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 크게 많이 몸이 안 좋으시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뭐 걱정할 것 같지는 않고 보편적으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뭔가 장래에 대해 하고 싶은 게 명확해지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뚜렷해진다면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의 길을 좀 모색하는 방법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잘 나가시던 황정아 박사님. 예,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일 고민했던 건 이성에 대한 갈등이었던 것 같지만 예, 장래에 대한 불안이 만약에 전공 진로에 대한 문제라면 이게 제일 가장 고민하는 거일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진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과를 가는지 어느 대학을 갈지 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죠 이게 지금. 장래. 예,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동감을 느끼겠어. 네, 예, 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과거로 갔었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하라는 상황이어서 생물이냐, 지구과학이냐, 뭐 물리냐, 화학이냐, 뭐 이런 걸 놓고 고민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고, 중학교 때는 외교로 갈까, 과거로 갈까 고민했었어요. 대학교 때문에.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헐 한번 해주세요. 헐. 자, 다음 세 번째 장민 교수님. 네, 저는 아마 이성 문제나 학업 문제, 진로 문제는 아마 공통적인 문제였을 거라고, 특히 우리 학교 제가 여고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게 친구 문제예요. 이성은 떠나서 여자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보통 3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서로 이제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졸업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 많이 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서운하고 하더라도 그때 풀고 그죠, 대화로서 풀면서 그렇게 좋은 친구 관계고 우정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데니스 교수님 답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저도 딸이 둘이라서 이제 첫 딸한테 너 뭐 요즘에 제일 하고 싶고 갖고 싶냐고 그러면 돈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키우니까 이게 참 별일이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저도 제 딸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딸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만약에 두 딸이 싸우거나 저랑 싸우면은 뭐 만사 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족, 장래, 건강, 학업 이렇게 있는데 장래, 학업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건강하고 가족 간의 우애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법이 좋습니다. 이런 법이 있으면 힐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질문은 여러분 교수님이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힐링 방법은 하고 제가 몇 가지 예를 줬어요. 잠자기, 놀기, 노래 듣기, 여행, 수다, 단 음식 먹기, 게임하기, 마음 비우기, 울기, 여행,
궁극적인 생각하기, 책 읽기, TV 보기. 황정아 박사님부터 이번에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울기 빼고는 다른 건 다 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요때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나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는 만화책을 읽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설정한 대답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에 장민경 교수님. 네, 저는 여고 시절에 힐링 방법은 옆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맛있는 거 떡볶이 넣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과 특히 이제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수다 떠는 게 제 나름대로의 힐링 방법이었습니다. 뭐 좋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자, 배민석 교수님. 예, 저는 여기 없는데 저는 사우나에 갑니다. 실험실에서 하도 실험을 많이 하다 아까 보여드린 한 100여 가지의 독성 물질도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탈피를 하고 싶으면 이제 집에 가면 두 딸 되게 괴롭히니까 나만의 혼자의 시간을 짧게 힐링할 수 있는 사우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지만 교수님. 예, 저는 여행을 너무 거창한 것 같고 하다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에는 그 근처에 가장 조용한 데라든지 그때 당시 저는 서울 샀을 때인데 이제 한강까지 걸어갑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서 한강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보내고 오는 방법이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이제 걸어갈 힘도 안 나니까 그때는 이제 누워서 TV 보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박사님께서 우리 여학생에 어울리는 당장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라든지 조금 중학생도 있고 그래서 여학생에 어울리는 미래 직업을 단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은 이번에 장기영 교수님.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연구원,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연구원이라는 게 가장 또 좋은 직업이고 또 그 연구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연구소에 80대 할머니도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형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석 교수님, 지금부터 10초씩 드리겠습니다. 10분 다 돼갑니다. 저는 환경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환경공학자 차정 교수님께서 계속 배를 만드는 이상 저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공학자 추천합니다. 자, 차정 교수님. 요즘 환경 친화들이 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학생에 특별하게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점차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선양공학으로 오십시오. 자, 황경아 박사님. 물리학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리과를 하고 그다음에 우주를 연구하면 우주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기상 예보반 같은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분야가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장래 한 10년 이내에 10년 정도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직업 또 유망한 직업 찾아보니까 오감 인식 기술자 아시겠죠? 오감.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장례식.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죽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거. 문화 갈등 해결원. 반려동물 관리사. 기후변화 전문가. 여기 있네요. 에코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1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녀공학시대 톱 콘서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켜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배가 고파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저 자리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봐요. 그리고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후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 또 여기 안내하는 언니 오빠들을 잘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40분에 수료식이 진행이 되죠. 수료식에서 포토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나중에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그 중에 5팀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목포대 이재명 부서지기 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힐링하고 있는지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시 때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위색 전남 지역 사업단에서 주관한 지구공학소녀시대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계공학과의 김일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의 이상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공학과의 심천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공학과의 황창학 교수님입니다. 신경식 교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를 있게 도와주신 우리 목포대학교 교무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양준 교수님입니다. 네, 안경식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대표 학생인 영암고등학교 2학년 영암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민주 학생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쁘다. 거짓말. 참가 확인서 성명 김민주 소속 영암여자고등학교 2학년 프로그램 걸스 엔지니어링 윅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이 학생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주최 위스텍 전남지역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 지금은 공학소녀시대에 참가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위스텍 전남지역 사업단장 박복희. 좀만 이동할게 살짝. 감사합니다. 잠시만 한 번만 더. 우이. 오케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스텍 전남지역 사업단이 주관한 지구본 공학소녀시대 걸스 엔지니어 윅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사업단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